야, 사이온, 1대1 떠. 말파 탑으로 와라. 남자의 싸움이다. 살릴 거 뭐 있음? 빨리 말해주셈.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주세요. 이지야 뭐하냐? 호응 안 하냐? 게임의 재미는 게임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유머글도 원래는 게시글이 메인이지만 댓글이 오히려 게시글을 완성시키는 게임 내에 골 때리는 채팅이 오히려 게임보다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예 밈이 되어버린 채팅들도 있고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밈이된 채팅입니다. 흔히 와우를 그냥 3D 채팅 게임이라 부르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MMORPG는 채팅이 주 컨텐츠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채팅 칠 시간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도 와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MMORPG보다 훨씬 많은 채팅이 오가는 게임이 하나 있죠. 부모님 디펜스 중국 정치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인트로에서 소개했듯 수많은 채팅들이 박제되었는데 그런 채팅 중에서도 밈까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알바노. 야, 이거 2-3년 전까지 인터넷 댓글이란 댓글에선 다 보이는 수준이었죠. 물론 밈이 되기 이전에도 여기저기서 보이는 표현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밈이 된 계기는 스트리머 파카님의 방송으로부터입니다. 보통 서포트하면 고르는 픽이 대동소이 하잖아요. 근데 한 서포트 유저가 아지르를 고르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상식 밖의 쪼커픽, 나쁘게 말하면 화장실 청소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꼴픽인데 닉네임은 딜서포트 꿀잼. 아, 원래 이런 거 하는 놈이구나. 실제로 플레이 방식이 범상치 않았던 게요. 당시에는 주문 도둑의 검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게 타워를 공격할 때마다 일정 골드를 주는 템이란 말이죠. 보통은 자연스럽게 라인전을 진행하며 골드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상대 타워로 달려가서 몇 대를 치고 사망하는 방식으로 골드 이득을 봅니다. 와, 묘수네요. 그죠? 보통은 그럴 텐데 이게 만약 상대 챔피언이 타워 주위에 있다면 그 챔피언에게 킬 경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상대하는 아군 챔피언이 선 2렙을 뺏기는 등의 손해를 보는 민폐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실제로 해당 게임에서도 상대 챔피언에게 경험치가 들어가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니마, 그러면 팀원 힘들어지지 않음? 알바노. 아니 그냥 어야라고 박는 거 존나 뻔뻔하네. 때문에 맞상대하는 파카님은 불리하게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양반 게임을 개 잘하는 겁니다. 그는 충분히 활약했고 결국 해당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캐릭터성 확실하죠. 개성이 넘치다 못해 흐를 정도의 픽. 뻔뻔해도 이렇게 개 뻔뻔할 수가 없는 태도. 근데 그 와중에 게임을 잘하기까지 덕분에 순식간에 네임드 유저가 되었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현재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알바노가 바이럴 되며 그대로 밈이 된 것이죠. 시기도 꼭 맞았던 게 2022년은 누카력, 글, 개인의 선택 등 인터넷 쿨찜 메타의 정점을 달리던 시절이었잖아요. 해당 밈들과 결이 꼭 맞았기에 그 사이로 자연스레 편입된 겁니다. 나도 내가 징징거리고 눈꼴시려고 알고 있는데 누카력? 개인의 선택입니다. 알바노? 아니 다들 너무하네. 글? 아이고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근데 이 알바노의 긍정 버전도 하나 있었죠. 알바임? 요거는 알바노의 유행으로부터 약 반년 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생긴 밈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해야만 했는데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전통의 축구 강국이잖아요. 날두엠도 있는데 때문에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이해가지 않았던 한 사람.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거 아님? 아니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우승 후보임. 알바임? 그러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맞는 말이죠. 원래 경쟁에서는 상대 체급에 기눌리면 안 되거든. 오타니도 시맥 감독도 강조하던 마인드셋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실제로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선보이며 해당 트윗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는 거. 근데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무려 브라질. 얘는 진짜 우승 후보임. 알바임? 네, 알바였네요. 바로 직전편에서 조니 소말리를 찾아 헤매는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었죠. 얘 4차 공판 끝나고 5차 공판도 예정되어 있던데 넌 그냥 6차까지 해라. 이마 메이플하면 잘하겠네. 암튼 유튜버들이 그렇게 찾는 이유, 진짜로 찾아가서 패면 후원금이 쏟아지는 황금 고블린이었으니까. 님도 치셈 후원금 나옴. 자, 이 밈도 사실 롤 채팅에서 나온 거죠. 이 말은 왜 나왔냐? 롤에선 원딜과 서폿이 한 라인에 섭니다. 원딜은 초반엔 약하지만 미니언과 킬을 주워 먹으며 템이 하나둘
갖춰지면 왕귀를 하게 되는 후반 지향 포지션이거든요. 때문에 이 약한 시기를 버티기 위해 서포터는 원딜을 철저히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미니언을 원딜에게 몰아줘야 하죠. 현대의 롤에선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으로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만 과거엔 이게 암묵적인 룰이었단 말이죠. 시스템적으로 막힌 것도 아니고 게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미니언 죽이니까 돈 들어오네. 할 법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채팅이 나왔냐. 이 게임 처음 님도 처음임? 디마 접으세요. 넌 미니언 먹으면 안 된다고 잖아. 돈 오름 님도 빨리 치셈. 어쩌라고. 게임 화면도 없는데 상황이 벌써 눈에 선하죠. 속 터지는 원딜과 준내 천진난만한 서포터, 특히 님도 치셈 돈 오름 이란 말이 묘하게 약올라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획득이 존나 많네. 운영진 안 맞고 뭐하냐. 님도 쓰셈 점수 오름. 지금은 코스피가 쏘고 있지만 국제 정서를 감안하면 지구 숏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님도 사셈 돈 나옴. 복붙 소재, 복붙 AI 표지, 똑같은 레파토리. 공장에서 찍은 무생무치 TS 인방물이네. 님도 쓰셈 돈 들어옴. 님도 치셈 점수 오름. 정말 순수한 권유부터 꼬우면 너도 하라는 느낌까지 커버하는 범용적인 밈이 되었죠. 다시 채팅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게 미니언 뺏기고 있는 이즈리얼도 레전드인 게 평타보션 생각하면 아니 잔나한테 미니언 뺏기는 게 말이 되나. 그냥 서로 포지션 바꾸는 게. 이게 언오피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잔나 본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밝히기로는 서폿이 미니언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즈리얼이 너무 극대노를 하길래 야구르라고 일부러 모르는 척 미니언 쏙쏙 골라 먹으면서 친 채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초급 보전이었대. 각자 취향에 꼭 들어맞는 사진에 내뱉는 감탄사들이 있죠. 헉, 농축, 와캬펴 등등 많은데 아니 퍼리 쪽에선 털 크크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거 말고도 약간 어눌한 말투로다가 개이쁘덩 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데 요건 메이플 스토리 채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이플에는 매생역전이라 불리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한정판 희귀템을 지급하는 이벤트죠. 이런 매생역전류 이벤트가 2017년 여름 노바 업데이트 당시에도 진행됐습니다. 당첨 보상은 무려 교환 가능한 1기, 2기, 3기 마라벨 풀셋. 이런 도트 게임 코디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다. 아니 이 도트 쪼가리가 몇백만원? 왜 이렇게 비쌈? 메이플앤 코디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스라벨, 마라벨이란 코디템은 출시 당시를 제외하면 두 번 다시 재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이 템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선 당첨되는 게 최고겠지만 당연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당첨된 사람을 찾아가서 흥정을 통해 구매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겠죠. 많은 코디러들이 채팅창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때 한 유저가 당첨됐다는 공지가 떴고 모든 사람들이 재빨리 그 유저를 찾아갔으나 그 유저는 이미 코디템을 냅다 착용한 후였죠. 왔고 봐라. 누가 봐도 메이플 이제 막 시작했고 누가 봐도 코디에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데 그걸 다 입어버렸어? 아이고야.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엥? 왜요? 그냥 벗어서 팔면 안 돼? 떼탄 느낌이라 싫은 건가? 장착 시 교환 불가. 모든 캐시 아이템은 장착 시 영구적으로 캐릭터에게 귀속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교환권만 교환 가능이지 이 상자를 눌러 여는 순간 교환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 코디템은 영원히 이 캐릭터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냥 다금바리로 어묵 만들고 툭불 한으로 육수 낸 격이에요. 금으로 칼 갈아 쓰라. 모두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홀라당 템을 장착한 이 유저는 개이쁘덩 이란 채팅을 남겼죠. 보는 사람 속 다 터뜨리는 상황이지만 훅튀긴 하잖아. 때문에 그대로 밈이 되었고 약간 이 능지 떨어져 보이는 말투가 맛있어서 침 질질 흘리는 느낌으로다가 사용되곤 합니다. 개이쁘덩. 해당 에피소드가 워낙 널리 퍼졌기에 메이플 운영진 측에서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만우절 기념 코디 아이템으로 아니뿌덩을 출시했습니다. 야, 생긴 거 꼬라지 보세요. 예술이네. 이후 개이뿌덩의 주인공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그날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벤트 보상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열어야 하거든요. 근데 상자를 깠는데 상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엥? 왜 또 상자가 있지? 내가 안 깠나? 청년치매인가? Don't let me leave, Murph! 이번엔 확실히 까야겠다. No! 그렇게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어찌됐든 간에 해당 계정은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분의 1토막인 30만원에 말이죠. 근데 원래 매생역전 이벤트 때마다 이런 대참사 자주 일어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냅다 몇백짜리 헤어 쿠폰 써버렸다가 가격을 들은 한 메리니가 남긴 메이플 할 맘이 없어 지금 나. 라는 채팅도 꽤 유명하죠.
취향에 맞는 걸 볼 땐 개이뿌덩이라고 한다면 개꼴도 보기 싫은 걸 볼 때는 뭐라고 하나요? 뭐 젖같다, 빠았다, 한번 삶았냐, 좀 버려라 등등 다양한데 요새는 밤티라는 말을 자주 쓰죠. 어감만 보면 딱히 부정적인 뉘앙스도 안 느껴지는데 왜 그런 방향으로 쓰이냐? 요것도 당연히 게임 채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3년 네이버에서 런칭한 게임 라인플레이. 게임이긴 하지만 사실 게임 메타를 쓴 SNS로 봐도 무방합니다. 캐릭터를 코디하고 서로 채팅치며 침묵질을 하는 게 주 컨텐츠인 게임. 사실상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있는 싸이월드 느낌이죠. 코디가 주 컨텐츠인 게임에서 운영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온갖 개성 넘치는 코디랑 코디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이런 개레전드 코디들이 나오죠. 라인 플레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조합하면 이런 코디가 나오게 되거든. 밤티님 죄송한데 진짜 개같이 생기셨네요. 네. 이게 밤티의 어원이 된 채팅입니다. 따지고 보면 밈이 된 닉네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채팅 아니었으면 밈이 안 됐을 거긴 해. 죄송하다고 쿠셔너를 깔아놓고 그냥 냅다 어퍼컷을. 아니 쿠셔너라는 게 뒷말의 충격을 상쇄하려고 깔아두는 거잖아요. 근데 개 X같다라는 말을 고작 죄송한데 라는 말로 쿠션백일 생각하는 게 진짜 존나 뻔뻔하다니까. 그리고 이런 레전드 무례함에도 불구 네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밤티의 반응도 뭐 이 정도면 그냥 오며 가며 여러 번 들으신 거겠죠. 해당 스샷이 바이럴 되며 밤티엔 못생겼다란 뜻이 담기게 된 겁니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고 2025년 즈음 인스타로 넘어가며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단순히 못생겼다를 넘어 마음에 안 든다 정도의 범용적인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 유행했던 고무짜기 영상, 여기에 점수를 남기는 것까지가 템플릿이었는데 이때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고무 영상을 본다, 아 개밤티 라고 댓글을 남기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또 우수에 가득 찬 그런 느낌도 은근 난단 말이지. 해서 이런 장발 수염남들을 밤티상이라 부르며 이쪽에 대한 수요도 나름 생겼던데 장발의 수염? 그렇다면 저 아이템! 님 죄송한데 진짜 개같이 생기셨네요. 네. 또 보죠.